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문제부터 해결하라라는 책입니다. 리야원 지음, 홍민경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형의 빚 8천만 원을 갚아주고 시부모님의 주택 대출 이자까지 갚아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돈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저자는 아무리 투자 방법을 많이 알아도 돈이 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가족과의 돈 문제였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저자의 실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관계, 책임을 떠넘기거나 떠안는 관계, 방관하거나 간섭하는 관계에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대화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카드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까? 이혼한 시누이가 시가에 들어가 사는데 그 생활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 시아버지가 한 달 용돈을 100만 원씩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가 돈을 너무 물쓰듯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만 나는 불만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한 번씩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런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잘 하려면 관계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재테크는 자신의 능력치만 최대로 끌어낸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처리해야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부인, 도박에 빠진 남편, 사고뭉치 시어머니, 투자에 실패한 시동생, 이런 인물들이 모두 재테크의 성공을 가로막는 핵심이자 문제아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재테크는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요, 가까운 지인, 또 가족과의 돈 문제를 회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정면으로 부딪혀 처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돈 문제와 그것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압박을 동시에 받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사람 문제는 돈 문제보다 곤란한 경우가 더 많아서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 문제는 곧 사람 문제인데요. 가족 사이에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은요, 대부분 가족 구성원마다 다른 관념입니다. 삼촌의 도박빚, 아주버니의 신용카드빚, 시아버지의 주택 융자금, 또 자신과 남편 사이를 힘들게 한 냉전의 시간, 남편과 시아버지의 불화와 싸움 등 끝을 알 수 없는 갈등이나 다툼, 위축, 원망이 재테크를 결심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재테크 과정에서 근본적인 결핍을 메울 당위성조차 잃게 되면요, 행동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성공하려면요, 우선 이런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점을 찾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자 뜻을 세웠다면요, 반드시 이 난제를 해결하는데 초집중해야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머니서클을 갖고 있습니다. 머니서클의 각 동그라미는요, 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머니서클은요, 본인만 존재할 정도로 작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 선에서 소비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경계선이 명확해서 서로 각자의 돈 사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머니서클은요, 상당히 큽니다. 부모와 형제는 물론이고
친척과 친한 친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돈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머니서클은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 마당의 잔디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 마당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를 틀었는데 그 물줄기가 계속 이웃집 잔디로 간다면요. 내 집 잔디는 바싹 마르고 반대로 이웃집 잔디는 푸릇푸릇하게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입니다. 돈의 경계선을 잃으면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소유하고 누려야 할 생활도 경계선을 잃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연민의 마음으로 돈을 들여서 타인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돕는 일이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인은 우리에게 속해 있던 돈의 경계선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하는데요.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상대방을 대신해 그 잔디를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머니서클은 지갑의 경계선을 가리키는데요. 이 경계선은 누가 자신의 돈을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되는데요. 수중에 있는 돈을 나누지 않으면 구두쇠처럼 보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머니서클을 좀 더 확대해 나갑니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식이나 장난감을 사는데 돈을 쓰기도 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인맥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머니서클도 확대됩니다. 배우자, 부모, 동료 등 수많은 타인이 머니서클 경계선 안에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머니서클은요,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거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자선단체에 가입하는 등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축소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맞닥뜨린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더욱 명확한 머니서클의 경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돕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긁어서 카드 빚이 쌓였을 때 엄마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자식에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절제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잠재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떤 문제든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두려움에 떨며 마음이 약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을 주시하기도 합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을 보면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쓴 돈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위한 잠재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요, 얼마든지 스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결심하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차단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스스로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 문제 앞에서 약해지는 자신의 마음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미움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주저하고 갈등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심호흡을 하고 진짜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상대에게는 도저히 빌려줄 수 없다고 분명히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상대의 입장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고 자신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려줄 여윳돈이 있는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재무 위기와 상처는요, 학습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고난과 상처 속에서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로잡아야 돈 문제가 풀리고 돈 문제가 풀려야 돈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사람으로 인한 돈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